6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는 일상적인 업무이겠지만 의뢰인한테는 어쩌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게 소송 같은 법률 분쟁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왠지 믿음이 안 가고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깨름칙한데 그렇다고 항의나 말은 또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법률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변호사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률 플랫폼은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떨까요? 법률 플랫폼의 명함 두 번째 보도, 책임지지 않는 법률 플랫폼,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로톡에서 상담했는데 변호사가 엉터리 같아요. 로톡에서 사기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 전화 상담을 했는데 실상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법률방송 보도와 관련해 나도 당했다며 해당 리포트 취재기자에게 보내온 제보 이메일 제목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히 사무장이 법률 상담을 했다 정도가 아닌 로톡을 통해 연결된 변호사들을 엄청나게 성토하는 내용들입니다. 고소장을 보니 전에 법무사님이 써줬던 거에 세 줄 타이핑이 끝이다. 전화 또한 잘 안 받고 카톡도 보내놓으면 전부 다 읽고 대답을 안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입금했는데 별 큰 조력을 못 받고 혼자서 법정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다른 로톡 이용자도 그런 것이냐는 게 이 제보자의 불만 섞인 성토입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도 안 해줬다고 열받아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최근에서 간신히 접수시켰는데 경찰이 어느 날 불러서 고소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 요건도 틀리고 성의도 없다 그러더라며 허탈해합니다. 이 제보자는 이에 변호사에게 따졌는데 답변도 없고 로톡에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건지라며 답답해합니다.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온 또 다른 제보자는 로톡에서 변호사를 구했는데 전화 상담을 할 때부터 자꾸만 제 얘기는 안 듣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직접 가서 상담했더니 무조건 된다고만 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1심에서 완전 깨졌다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자기들이 법률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광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불만이 생기니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는 것이 이 제보자의 하소연입니다. 제보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인에게 1억 원가량 사기를 당한 K씨는 로톡을 통해 변호사를 처음 접촉했을 때 시작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연인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시겠다고 소액으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가격 대비 반해서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싸니까 이제. 그런데 막상 사건을 맡기니까 태도가 미묘하면서도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150이라길래 제가 그럼 미안하니까 200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소액으로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추가 입금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요구하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했는데 그 뒤론 연락도 잘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깜깜이가 됐다며 K씨는 답답해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있잖아요. 그거 2번 써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제출하고. 변호사가 뭘 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지금 와서 다시 새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K씨는 그저 난감할 뿐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심지어 그것도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선임한 거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또 제 개인 돈이 아니라 대출금이니까 지금 빚에 시달려서 하는데도.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로톡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모든 법률 문제, 로톡에서 물어보세요 같은 광고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가장 하단에 조그맣게 법적 책임이라는 회색 글자가 눈에 띕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라고 해서 변호사 회원이 의뢰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약하면 로톡을 통해 어떤 변호사를 만나든 그건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 일이지 로톡은 아무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대문엔 뭐라도 해줄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하고 결국 낚였다는 게 이게 본인 혼자만의 일이겠냐는 것이 K씨의 한숨 섞인 토로입니다.
그게 약간 사람의 약간 급박한 이용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150이라길래 공핍하고 돈이 없으니까 소액이란 말에 속한다는 그런 매력적인 얘기에 쏘아가서 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법적으론 법률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업에 속합니다. 해당 사업엔 판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법률 플랫폼은 법률 상담과 소송 수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가령 신발이나 구두와 같은 일반 재화나 음식 배달과 달리 법률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용한 변호사 때문에 소송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일반인인 소비자가 알거나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승소하였어야 되는 사건인데도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소하였어야 마땅할 사건이 패소하여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된 것인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의구심이 있어도 대놓고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그런 변호사를 연결해준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자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어디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법률 플랫폼에서 허위 광고가 이루어지든 과장 광고가 이루어지든 사무장 상담이 이루어지든 이를 못 본 척하면서 자신이 그냥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법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 상담과 소송이라는 서비스는 단순히 의류나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네, 음식이 맛이 없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형량이 얼마가 됐든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인생이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고 일단 잘못되면 다시 물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후회스럽죠.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돈 없는 게 죄라고도 느껴져. 이에 대해 로톡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현재로선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의뢰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상대방 변호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로톡 측의 입장입니다. 로톡 관계자는 그러면서 로톡을 통해 상담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이후 이루어지는 수임 계약과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로톡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관여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를 파악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준 플랫폼은 나몰라라 뒷짐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변호사 단체와 법률 플랫폼 사이 갈등과 충돌을 혁신기업대의 기득권 구도나 밥그릇 싸움 정도로 도식화해서 볼 게 아니라 법률 소비자 관점과 이익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층간소음 대처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모 씨는 1층에 104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위 2층 김모 씨가 거주하는 204호에서 네.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네. 소장에 따르면 발을 구르는 듯한 쿵쾅거리는 소리는 기본이고 네. 또 온 가족이 잠든 새벽 1시에 네.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네. 또 이에 항의를 하자 이후에는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우웅하는 기계음 소음이 전해지는 등 층간 소음으로 큰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이에 1층 이 씨는 경비실에 민원도 넣어보고요. 네. 또 손편지도 써서 주기도 하고 또 과일도 보내보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네. 이제 2층 김 씨 측은 오히려 아래층에 있는 104호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거듭하는가 하면 네. 또 1층 이 씨의 아내를 상대로 이제 귀가 방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에 이제 1층 이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네. 이제 공단 도움을 받아서 위자료 등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이 씨는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소음과 그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한 영상들을 제출했고요. 네. 김 씨 집에 전달한 손편지들을 찍은 사진이나 이제 보냈던 문자들, 선물 구매 내역서, 이웃들에게 받아온 진술서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되려 문제의 204호는 네. 윗집인 304호에서 작은 소음이라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제 음. 천장을 망치로 치는 듯한 보복 소음을 발생시켰고요. 네. 또 끊임없이 현관문을 두드린다든지 또 인터폰을 통해서 겁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204호의 김 씨가 너무 두려워서 네. 304호 집주인은 네. 밤 9시 이후에는 용변을 보고 물도 못 내리고 또 다음날 내릴 정도로 불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위층에는 저렇게 하면서 자기 아래층에는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면서 뭐 적반하장 막무가내로 나왔다는 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4호 이 씨가 녹음한 네. 파일들에 나타난 소음은 네. 75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보면 이제 45데시벨인데 네. 이제 이것을 월등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특히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무려 90데시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여름 매미가 우는 소리가 이제 네. 70에서 90데시벨 사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얼마나 시끄러운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네. 때문에 1층 이 씨와 이 씨 아내 두 자녀는 극심한 층간 소음에 시달리면서 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불면증, 수면 장애, 과잉 불안 장애 등의 피해를 받고 네. 또 주기적으로 신경 안정제까지 복용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이 씨는 재판에서 관련 진단서와 상담 확인서 등도 제출했습니다. 이게 뭐 204호 김 씨는 관련 내용들을 모두 부인했을 텐데 재판에서는 뭐가 쟁점이 됐나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네. 이 씨가 녹음할 때 사용한 그 네. 기기가 소음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네. 또 녹음된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소음인지, 네. 또 녹음된 소음이 204호에서 발생시킨 것이 맞는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네. 이에 공단 오충엽 공익법무관은 네. 이 씨가 모은 증거들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소음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네. 등의 방법으로 네. 이제 관련 사실들을 입증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 사건 소송 전에 네. 204호를 찾아가 사정도 하고 네. 또 민원도 넣어보고 네. 층간소음 분쟁 절차를 거치는 등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이른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만큼 네. 204호 김 씨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감정 결과 그리고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기초로 해서요. 네. 이제 2층 김 씨의 집에서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사실과 또 204호 김 씨의 집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소음 발생 시설이나 요인이 없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에 204호 김 씨는 104호 이 씨에게 네. 정신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층간소음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액을 100% 전부 인정한 거는 좀 드문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네. 관련해서 소송을 대리한 공단의 오충엽 공익법무관은 네. 그동안 우리 법원은 층간소음 분쟁의 위자료 산정에서는 수인 한도 초과론을 바탕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네. 위자료 500만 원을 전부 인정한 건 파격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이 씨 가족 4명 중 이제 이 씨 1인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것이고요. 네.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의 손해까지 고려해서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해서 네.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예측한다면 네. 총액은 최대 2천만 원, 최소 1,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오 법무관의 설명입니다. 이게 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 공익법무관은 이에 네. 대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다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네. 층간소음 발생 시에 일단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를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을 해보고 네. 또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줬는데요. 네. 이에 따라 대응할 경우에 나중에 네. 법원도 원고의 분쟁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게 오 공익법무관의 설명입니다. 네. 오 법무관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취합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뭐 안 겪는 게 최선이겠지만 의도치 않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에게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은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 기각 부분도 파기한다며 도로소음 방지벽 설치 관련 판례를 참고해 차단벽 설치 시 원고가 얻는 이익과 피고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판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사광 방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할 최초 판결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법무사 사무소 명의를 사칭해낸 채권 회수 구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자신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의심을 거둔 채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돈을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만난 여자친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하고 있다는 등 거짓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들에게 수시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게임 아이템 구입,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음주운전 의심자가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5살 조모 씨는 출동한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경찰관에게 짭새 등 욕을 하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